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220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대책에 대한 효과가 어떻다 말하긴 이른 단계지만, 이미 220 대책 이전부터 움직였던 지역의 상승이 주목할 만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상황에 이 바이러스도 있고 전반적인 주택 시장이 좋다고 말씀하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조금이나마 상승하는 지역이 있어서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수용성, 원래는 수안의죠. 수안의인데, 그동안 올랐던 게 수용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수용성이 220 대책으로 주춤하고 여기가 오른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20 대책으로 수원과 안양, 의성 이 지역에 규제 지역 추가 확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에 대출 규제를 함으로써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이었던 수도권역에 규제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동안 이 수원, 용인, 성남 해서 이 수용성이라고 불렀죠. 여기에 가격이 220 대책 이후에 거래도 확실히 줄고 좀 주춤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주춤한데 또 다른 지역은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호가 상승 움직임을 보이는 지역이 있거든요. 어디냐면 일단은 작년 하반기에 하락하다가 반등을 했던 세종, 그리고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대전, 그리고 우리가 이 풍선 효과 나올 것이라고 항상 얘기하던 지역이죠. 인천 지역, 그리고 화성, 동탄으로 수요가 좀 움직이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호갱노노 앱을 보면은 이 단지마다 몇 명이 보고 있는지 보이잖아요. 뭐 10명 보는 중, 뭐 100명 보는 중 나오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한 지역에 보고 있는 사람이 월등히 많더라고요. 사실적으로 봤을 때. 자, 세종시가 특히 이 12월부터 봤을 때 올해만 5.3%가 올랐습니다. 뭐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만 이미 220 대책 이전부터 오르고 있었다 말씀을 드렸고,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타서 올해 넘어와서 또 가격 점프를 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자, 일단 세종 이 청사 주변으로 가격의 움직임이 시작이 되는 거고, 3억에서 4억대 정도에 불과했던 게 이제는 5억 중후반대로 호가가 올라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굉장히 크게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도 보면은 지난 하반기에 그 반등하면서 또 한 번에 한 5개월, 6개월 만에 가격이 크게 올랐죠. 거의 뭐 1, 2억씩 다 뛰은 것 같은데, 이런 모습을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규제 풍선 효과가 다각적으로 그리고 여러 지역으로 확산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보시면은 세종과 대전, 인천의 아파트값 변동률, 세종 빨간색, 대전 파란색, 인천은 회색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12월 다섯째 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주마다 성장이 어떻게 되는지 나오는데, 지금 세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월 넷째 주 1.5%, 그리고 대전의 경우에는 0.75%, 인천은 0.4%. 지금 인천 보시면은 꾸준하게 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확실히 이 세종의 움직임이 아주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는데, 일단 우리가 요즘에 비규제 지역으로 이 자본이 풍선 효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세종은 비규제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가격이 움직일까? 우리는 이 현상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일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비규제 지역 중에 우수 입지는 굉장히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수요 움직임은 두 갈래로 나뉜다고 했죠. 여전히 이 비규제 지역에 집중하는 수요가 있을 것이고, 규제 지역이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에 수요가 이동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한마디로 요약해서 리바운딩 효과에 좀 주목을 하라,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이미 투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대전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대전에서 매도를 하시고, 이 오래된 구축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매도하고 세종에 있는 신축 매수하는 그런 수요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도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이 도안 신도시의 신축 보면 평당 1,500 싸지 않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신축 모멘텀이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다. 대전은 왜 안 묶이고 있는지 좀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간에 이 신축 모멘텀 그리고 비규제 지역이라는 이 메리트로 인해서 여전히 꾸준히 오르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화성, 동탄이죠. 그리고 인천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인천 쪽에는 이 분양권 거래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GTX나 각종 교통 호재의 근방에 있는 이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구축에 투자하는 수요들이 좀 늘어난 상황이고요. 일단은 동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양지대 직장이 풍부하잖아요. 감싸고 있는 형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기 수요자들이 많고, 이 개발 호재 많죠. 앞으로 이 동탄 쪽에 또 지나가는 노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인선, 동탄부터 인덕원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노선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재도 풍부하고 직장도 풍부하고 다 갖추고 있죠. 사실 동탄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작다고 볼 수 없죠. 이미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러한 이 호재와 그리고 직장이 풍부하다는 이유로 실수요자들이 진입하는 케이스가 요즘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마침 또 이사철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천 같은 지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가와 매매가가 차이가 적은 그러한 역세권, 그리고 호재가 받을 수 있는 자리, 이런 데를 좀 선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튼 간에 이 두 지역 보시게 되면 동탄과 인천, 큰 폭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이 비규제 지역 노리시는 수요자들 계속 늘고 있는데, 이 갭 차이가 적게 나는 지방, 그 중에서도 그동안 많이 떨어졌다라고 판단하는 지역에 진입하는 수요자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에 진입하실 때는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로 전세가입니다. 임대가의 움직임, 앞으로 상승할 것이냐 아니면 떨어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텐데, 아무래도 동탄 같은 경우에도 2022년까지 추가적인 공급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인천의 경우에도 공급이 추가적으로 예정이 돼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신도시 등에서 공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고려하시고 진입하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의 공급이 마무리되면서 전세가가 오를 자리들도 있지만, 단순히 이 논리로 그동안 많이 떨어졌고 임대가가 오르니까 무조건 진입하면 오를 것이다, 이러한 단순한 논리로 진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조건 이 해당 도시의 가치를 판단하셔서 진입을 하시고,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투자의 기본이다. 결국에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이 돈에 대한 열망 같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한 가치를 판단해서 투자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데, 단순히 오를 곳, 돈이 될 만한 지역을 찾다 보니까 투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우수 입지에 같이 투자해야 된다라는 얘기. 자, 비규제 지역 중에 우수 입지의 갭 차이는 이미 현재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규제 지역, 소액 투자, 이 두 가지 키워드만 고집하다가는 이제 우수 입지가 별로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패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겠고요. 자, 입지에 대한 가치 판단. 자, 안 오른 자리보다 덜 오른 입지를 현재 찾는 게 안정적일 수 있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리바운딩 얘기했죠? 이 안 오른 비규제 지역 소액 투자, 이거 말고 규제 지역이긴 하나 덜 올랐고 실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이다. 대표적으로 서울과의 접근성이 뛰어난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규제적으로 묶인 지역보다도, 일부 비규제 지역보다도 저렴한 장소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크게 될 지역들이죠. 일단은 뭐 광명이나 구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서울 내부에도 뭐 은평구, 응암, 홍제 뭐 이런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홍은 또 오늘 얘기 나왔던 세종과 동탄 같은 이치죠. 이런 자리들 아직까지 덜 올랐다고 좀 판단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가치 판단하셔서 진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럴 때는 이 투자적인 마인드보다는 실거주면서 장기간으로 보시면서 진입하시는 게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결국에는 진입을 하느냐 마느냐거든요. 했냐 안 했냐니까.
여러분들이 진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마인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